오늘 이제 7월 22일 일곱 번째 주차 수업은요, 영상 편집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영상 제작을 하고 저작권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할 건데요. 사실은 이 교과 과정 내용이 컴퓨터 PC상에서 영상 편집하는 걸 기반으로 수업을 계획을 잡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PC에서 글꼴 설치하고 뭐 그런 거를 이제 여기다 넣는 건데, 우리 수업은 어차피 스마트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스마트폰 자체에서 무료 글꼴 다운로드 받아서 편집하니까는 이 과정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PC상에서도 음원을 사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기반으로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수업을 할 거고요.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상에다 효과 주는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못했던 부분을 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키네마스 한번 실행해 볼 거고요. 뭐 멈췄나? 삐릭삐릭 소리가 나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뉴스를 컨셉을 잡아서 하는 과정을 하나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플레이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뉴스 컨셉을 잡아서 했을 때 요쯤 될 것 같아요. 요쯤 여기다가 오늘의 주요 뉴스라는 자막을 하나 달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네, 뒤에 가면은 어차피 제 목소리가 더빙이 된 게 들어있어서 오늘의 주요 뉴스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요쯤에다 자막을 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썸네일을 만드는 거, 썸네일. 우리가 이제 유튜브 상에다가 이미지를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나면은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라고 해서 그 영상에 대한 인트로 이미지가 있어요. 한번 좀 볼게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여기 이렇게 우영우 제8화 명전세 맞고 싶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무인도에서 2년째 살고 있는 31 청강 뭐 이렇게 광고 없는 7080 좋은 노래 35곡 이런 식으로 그림이 떠 있잖아요.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이거 마음에 들어 그러면 클릭해서 시청을 한단 말이에요. 화면이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이런 실수를 또 커다란 실수를 했네.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거예요. 초당 70발 쏘는 미사일 잡는 최종병기 우리 기술로 뭐 개발했다 뭐 이런 거 이렇게 나오는데, 운동할 때 듣는 음악 신나는 노래 이거를 클릭하면 노래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썸네일 이미지라 그래요. 이거 썸네일 이미지. 요거를 보고 클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만들어야 돼. 이걸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튜브에다 업로드를 하고 나면은 유튜브 상에서 내가 업로드한 영상 중에서 세 카트를 보여줘요. 그 중에 하나 고르라고. 근데 마음에 들면 고르면 되는데 마음에 안 들면 못 고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들어요. 근데 이거를 키넷마스에서 직접 제작을 할 거냐, 아니면은 다른 뭐 포토샵이나 이런 거로 만들 거냐. 그래서 썸네일 만드는 방법들에 관련된 강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미리 만든단 말이에요. 미리.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유튜브 교실 해가지고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어요. 1주차, 2주차, 3주차에서 12주차까지 쭉 만들어 놓고 7주차 수업이 오늘 이거니까 색깔은 거의 다 똑같고 이미지도 거의 똑같아요. 지금요.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에 몇 주차라고 하는 글자가 여기 살짝 보이는데, 예, 7주차 영상 편집하기 3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요거만 다른 거지. 다음 주차는 8주차가 되고 9주차 이것만 다른 거고 나머지 그림들은 동일하거든요. 저는 이거를 미리 만들어요. 강좌가 완성이 되고 나면 유튜브를 올리기 전에 미리 다 만들어 놔요. 블로그 교실 수업 하는 것도 미리 만들어 놓고 다 미리 만들어 놓거든요. 뭐 다른 강좌 과정들도 미리 만들어 놓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제 습관은 뭐냐면은 예전부터 강좌 명칭하고 거기 강좌에 사용했던 교재가 들어가고 어떤 강좌 내용이 들어간지 여기 목차가 들어갔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엑셀의 신, 그래서 입문과정 1일차 교재는 요 책으로 했다라고 써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 만들어 놨는데 대부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색깔만 다르게 약간 좀 꾸며본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실수한 것 같은데 다시 바꾸려고 그러면 너무 어렵고 그냥 있는 대로 쓰다가 이제 다음 기회는 이제 제대로 제 스타일대로 습관대로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이거를 미리 컴퓨터에서 다 이미지를 대략 디자인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 첫 장면을 만들어서 교재 그림 갖다 놓고 주차별 목차 내용 만들어 놓고 복사해서 붙여가지고 2주차에는 수업 내용이 뭐로 되어 있다라는 글자만 고치게끔.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 만든 그 PPT 파일 자료를 이미지로 바꾸는 작업을 해요. 그러면 3개월 12달 강좌가 이미지가 다 만들어지거든요. 이제 이렇게 저는 미리 만드는데, 여러분은 미리 만들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어떤 내용을 할지 모르잖아요. 내가 오늘 부산을 여행을 갔다 올지 아니면 뭐 어디 제주도를 갔다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영상을 만들어 놔야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보고 썸네일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강릉 바다에 이렇게 파도 치는 장면을 쭉 영상으로 만들다가 브레이킹 뉴스라는 글자가 나오기 전쯤에 이렇게 요쯤에다가 오늘의 주요 뉴스라고 크게 타이틀 여기다 하나 만들라 그래요. 그래서 올 여름이 열대야가 지속된다라는 내용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여기다 기록을 하면, 그래서 요 장면을 썸네일로 아예 저장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키네마스터에. 그럼 굳이 다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만들지 않아도 바로 그냥 작동이 되니까 수월하지 않겠냐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드시다가 이런 거예요. 요 장면이 좋았다. 요 장면. 난 요 장면쯤에 가서 한반도 8월 여름 소식 뭐 이렇게 쓴다든지, 저는 이제 파도가 치는 바닷가니까 뭐 여행에 관련된 내용이나 아니면 기후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겠죠. 이미지를 보면은요. 저는 그렇게 하나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예를 여러분이 음식 드시는 장면 사진을 찍었으면 오늘 소개해 드릴 음식은 이러이러한 겁니다 라고 거기다 기록을 하셔도 되겠죠. 그렇죠? 이거를 뭐 이쯤에다 하든지 아니면 요런 데다 하실지, 아니면 여기다 레이어를 하나 넣고 레이어 상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가면
여기에 지금 이미지 앱센 말고 그림들은 되게 많아요. 그림들은 많고요. 아니면 레이어에 가서 뭐 스티커라든지 효과라든지 뭔가를 이용해서 여기다 작업도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여기다가 글자를 쓸 거예요. 글자. 뭐라고 쓸 거냐면은 2022년 줄 바꿔서 대한민국의 여름은 너무나도 더울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글자를 하나 써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리고 큼지막하게 이렇게 해서 글자 색깔을 넣는 것보다 저는 그때 말씀드렸죠. 윤곽선색을 넣자. 윤곽선색을 넣자. 이때 윤곽선색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넣어준다면 어떨 것이냐 이거지. 빨간색. 화끈한 색깔로 그냥 이렇게. 예. 사실은 지금 강릉 바닷가에서 뭐 파도 치는 장면을 이렇게 영상을 만들다가 갑자기 그냥 엉뚱한 소리가 들어갔어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여름이 너무나 더울 것이다라는. 어차피 여름은 더울 건데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대한민국 여름이 더울 것인지 막 고민을 이걸 보면서 무슨 이유가 있나? 전혀 그런 건 아닌데. 예. 근데 이런 글자를 쓰실 때 요령이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경험적으로. 이건 고정 자막이죠. 자막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거나 오른쪽에서 왼쪽 또는 이렇게 방향을 이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자막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얘도 움직이게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움직이는 자막을 이용할 때는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편집 버튼 눌러가지고요. 맨 앞에서 엔터를 하나 쳐요. 엔터. 빈줄. 그리고 제일 마지막 줄에 가서 엔터를 좀 빈줄이 하나 들어가죠. 그리고 맨 왼쪽, 가장 긴 글자에 가서 스페이스 바를 하나, 둘, 셋. 제일 뒤에 가서도 스페이스 바를 3개.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그냥 봐서는 똑같아요. 그냥 봐서는 똑같은데 아까랑 다르게 아까는 2022년에서 더울 것이다 점점점까지가 요 테두리 선에 들어가 있었고 지금 위에 빈줄 아래 빈줄 왼쪽에도 너무나도 왼쪽에 더울 것이다 점점 오른쪽에 빈칸이 들어갔어요. 이게 움직이는 자막을 만들려면 얘를 밑에다 이렇게 넣어야 돼. 밑에.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라고 명령을 걸어야 되는데 여기 빈칸 있잖아요. 빈칸 빈줄. 이 빈줄이 없으면 이 빈줄이 없으면은요 이렇게 마지막에도 빈줄이 없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얘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놓고 위로 올리게끔 명령을 걸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고 나면 다시 얘를 잡아 당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빈줄이 하나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엔터를 쳐서 빈줄이 들어가고 나면은 얘가 밑으로 내려갈 때 할지라도 글자는 안 보일지라도 빈줄이 보이거든요. 여기 빈줄이. 그래서 언제라도 얘를 끄집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위하고 아래는 한 줄씩 빈줄을 넣자. 움직이는 자막은 좀 이따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뿐만 아니라 그림도 움직이게 할 수 있고 다 움직이게 할 수가 있대요. 예. 여기다가 글자를 하나 더 써볼 거예요. 오늘의 주요 뉴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윤곽선을 검정색으로 한번 넣을 거예요. 그냥 위치는 달리 해놨어요.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다 쓰고 본문은 여기다 썼어요. 그래서 요 장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가다가 플레이를 누르면 요게 이렇게 한번 지나가는 장면이에요. 그랬죠. 그러니까 요 순간을 캡처하는 거예요. 영상 속에는 얘를 안 넣지만 뭐 넣든 안 넣든 상관은 없는데 요 순간을 캡처를 해서 얘를 이미지로 저장을 해가지고 썸네일로 우리 유튜브에다 이제 업로드를 할 때 썸네일로 쓰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갖고 왼쪽에 보면 여기 톱니바퀴 그림 위에 이렇게 네모난 그림이 있을 거예요. 요거 누르시면은 캡처하는 거예요. 캡처. 그러니까 캡처 후에 클립으로 추가하느냐, 얘를 레이어로 추가할 거냐, 말고 저장만 할 거예요. 이 장면을 저장할 거예요. 저장을 하고 자동 저장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얘 필요 없거든요. 글자 필요 없으니까 얘를 제거하고 자막도 제거하고. 영상에서는 이제 사라졌어요. 영상에서는 사라졌지만 캡처에는 남았거든. 캡처에는 남았거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갤러리로 들어가 보면 여기 있네. 여기 키네마스터 캡처 해가지고 오늘의 주요 뉴스 한 개 여기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여기다 더 꾸미시는 거 하는 건 뭐 여러분들 알아서 하실 문제고 이제 요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영상 속에 있는 내용들을 캡처를 해가지고 썸네일로 만들려고 제가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는 요렇게 강릉 소식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고 영상 속의 일부를 하나씩 잘라 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공원이 있는데 거기 공원에 김포공항이 가까우니까 여기는 마포니까 그렇지만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김포공항 가깝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이착륙이 많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공원에 비행기가 이렇게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 비행기 창문을 통해서 사람이 보일 정도로 얘기할 정도니까 거짓말이지만 그 정도로 낮게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날아가면 그 소음도 있지만은요. 갑자기 지역이 깜깜해져요. 비행기 그림자 때문에. 그러니까는 여름철에 이렇게 베란다 문 이렇게 열어놓고 있으면 비행기 지나갈 때 시끄러운 것도 있지만은 갑자기 아파트 단지가 새카매요. 순간적으로. 그럼 비행기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환해져요. 여기 이제 야구 경기장, 보조 경기장이 하나 있는데 그 위로 이제 비행기가 지나가는 장면을 제가 이제 찍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공원을 설계할 때 설계사가 그 수돗물 정화장이에요. 여기가 예전에. 거기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거기다 분수를 쭉 달아놔가지고요. 비행기가 지나가면 시끄러우잖아요. 그러면 그 소를 데시벨 측정이 되면은 분수가 쫙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객지 사람들은 와서 비행기도 지나가고 비행기도 낮게 나니까 보기 좋다 그러고 분수가 막 작동되니까 보기 좋다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은 다 싫어해요. 꼴도 보기 싫다고. 음,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들을 요렇게 요 이제 왕관 그림 같은 거는 요 키네마스에 제공해주는 기능이거든요. 제가 이제 강릉역에 도착했던 장면을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서 했던 거를 요렇게 이제 무지개 그림도 집어넣어서 그때 이제 칸을 찍었던 거를 영상으로 만들면서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입춘 앞둬가지고
이제 세범이 시작되는 소식입니다 하고 이제 여기에 물이 녹으면서 얼음이 녹으면서 개울물에 물이 흘러가는 소리를 영상으로 담았던 거를 캡처했던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이건 무섭게 됐어. 제가 이거를 작업을 해서 보여줬더니 우리 가족들이 올리지 말래요. 온화한 선생님 얼굴이 아니라 무서운 선생님 같다고 올리지 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요. 자, 예를 들어서 요렇게 브레이킹 뉴스라는 글자가 나왔던 시점에 요거 딱 좋거든. 그러면 여기 지구본인데다가 뭔가를 넣고 싶어. 그러면 레이어에다가 스티커를 넣어보면은요. 스티커. 예. 여기에 여러가지 뜨거운 여름이니까 여름에 맞는 어떤 그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눈꽃이 내린다면 이거는 좀 이상할 것 같고, 사계절, 해바라기 그림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브레이킹 뉴스에다가 이렇게 해바라기 그림을 이렇게 입힐 수도 있어요. 네. 다시 레이어에 들어가서 스티커에 들어가서 비 내리는 오후, 다른 걸 한번 볼까? 과일, 포도 그림도 좋고요. 근데 포도 그림도 넣고 다른 그림도 넣고 싶은데 눌러버리면 어떻게 돼? 교체가 돼 버려요. 지금 요 포도 그림 하나 넣었는데 검은 포도 그림도 넣고 싶으면 이렇게 누르시면 안 되고요. 빠져나가서 다시 레이어에 들어가서 스티커에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다시 눌러서 해야 따로따로 들어가요. 얘를 눌렀는데 나는 사과를 보여주고 싶어요. 사과를 눌러버리면 포도가 사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는 이 사과를 두고 다른 그림 넣고 싶다 그러면 빠져나와서 다시 레이어에 들어가서 다른 거로 추가를 하셔야 돼요. 예. 뭐 야옹 이런 것도 있네. 야옹 이런 거. 예. 이거를 재생하면은요. 약간 잠깐 여기 지금 이렇게 고양이 그림이 살짝 나타나는데 고양이가 선글라스 끼고 움직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요렇게 이렇게 움직여요. 네,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요 시점에 맞춰서 이제 그림들의 위치를 바꾸거나 뭐 작업을 하셔야 돼. 근데 이거는 지금 늘만한 그림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해바라기 그림도 제가 넣고 싶었던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요런 고양이 그림이나 과일 그림이나 계절에 맞는 그 레이어에 들어가 보면 지금은 안 어울리지만 어떨 때는 어울릴 만한 것들이 많이들이 있거든요. 재미나게 코믹하게 만들려면은. 네. 그래서 레이어에 들어가서 스티커를 보시던 아니면 효과 기능에 들어가면 예, 모자이크 처리하는 기능도 있어요. 이게 파도 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모자이크로 이렇게 처리해도 돼요. 모자이크 처리를 하게 되면은요. 여기는 파도가 오다가 모자이크 처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지금은 파도니까 굳이 모자이크 처리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지나가는 사람이 찍혔을 때는 그 사람의 얼굴에는 모자이크 처리 해줘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내가 아닌 이상 남은 가족이든 누구든지 간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줘야 돼요. 예. 근데 사람이 이렇게 찍었는데 사람이 움직일 때도 있잖아요. 딱 그 자리에 있으면 모자이크 처리해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사람이 지나가. 그럼 지나가는 걸 따라가면서 모자이크 처리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또 다른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예. 일단 요것도 기능은 삭제해버리고. 아까 그 고양이 그림이 있었는데 야옹이 그림 중에서요. 이게 야옹이 맞나? 자, 요 야옹이가 만약에 지금은 이렇게 있지만 이 야옹이가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죠? 이 지나가는 야옹이처럼 효과를 줄 수도 있어요. 글자를 써가지고 글자가 지나가게 할 수도 있고 뭐든지 지나가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글자를 한번 연습해 보죠. 뭐 내에 가서 텍스트 엔터 한번 치고 움직이는 자막 효과 자막 뭘 쓴 거야? 효과 엔터 치고 확인. 그래서 요거를 윤곽선을 한번 좀 넣어 볼게요. 윤곽선을 얘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게끔 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던 자막이 왼쪽으로 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위아래 엔터를 친 거는 아래나 위아래 상하 방향으로 움직일 때 자막 효과를 주는 기능이고 지금 좌우로 움직이는 자막을 만들 때는 이 자막에 우리가 편집을 눌러서 앞에다가 빈칸 3개 뒤에도 빈칸 3개 그래서 요 앞에 요 뒤에 빈칸이 보이게끔 빈칸 여유 공간이 있잖아요. 그쵸? 요렇게 넣어주시는 게 경험적으로 해보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얘가 이제 오른쪽에 있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자막처럼 만들려고 그래요. 밑에 있다가 올라가는 자막을 만들던 어떤 자막을 만들던 만드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뉴스처럼 오른쪽 밑에서 왼쪽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자막처럼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막을 만드실 때는 자막이 너무 많이 나타나면 또 헷갈릴 수도 있어요. 필요할 때만 자막을 넣어야 좋은데 자, 요 자막을 제가 한번 움직이도록 해볼 건데요. 오른쪽에서 요 위치쯤에 있다가 이게 다 사라지면 안 돼요. 이 점점점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라지면 안 되고요. 요 정도는 보여야 돼요. 점점점이. 그래야 이따가 얘를 잡아서 당길 수가 있어요. 이게 다 들어가 버리면 얘를 잡아 당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되돌려서 자막의 위치를 앞으로 당겨 놔야 돼. 자, 얘를 점점점이 살짝 보이는 정도까지만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뭐든지
어떤 이미지든 뭐든지 간에 개체를 선택하면 점점점 테두리가 보이는데 그 테두리가 조금은 보여야 돼요. 자, 그 다음 왼쪽에 보면 열쇠 모양이 있을 거예요. 열쇠 모양. 열쇠 모양 찾으셨어요? 네. 잠깐만요. 또 얘가 또 어디로 사라졌다. 다시. 열쇠 모양을 누르시면 이게 애니메이션이라고 나오는데 이걸 열쇠가 영어로 키잖아요. 키. 네, 키라 그래요. 키. 더하기를 누를 거예요. 더하기. 그리고 얘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뺄 거예요. 이렇게. 응? 어디로 갔어? 잠깐만. 여기 있던 애인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글자를 움직이게끔 해놓고 오른쪽에다 이렇게 이게 여기다 놓으면 이제 뉴스처럼 바닥에서 움직이는 자막이 되는 거고 중간쯤에다 놓고 키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얘를 왼쪽으로 이렇게 빼주면 왜 화면이 안 바뀌어? 이 더하기 표시가 나와야 되는데 더하기 표시가 나왔을 때 눌러줘야 되는데 빼주면 키가 사라지는 건데 잠깐만요. 자, 얘를 요렇게 오른쪽에다 요렇게 점점점은 보이도록 하고 화면을 이렇게 움직이면 더하기 표시가 나타나는데 이때 얘를 이렇게 옆으로 보내요. 더하기 표시가 활성화가 안 되는데. 얘를 움직이면 밑에 화면을 움직이면 플러스가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안 해요? 자, 먼저 한번 제가 실행을 해볼게요. 글자가 지나가는 거 보이나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 글자가 지나가게 하려면은요, 이렇게. 그리고 화면을 이렇게 움직이면, 그 다음에 이제 키를 눌러요, 키. 그 다음에 얘가 이쯤에 가서는 얘가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의 위치는 2020년 대한민국의 여름은 너무나 더울 것입니다라는 요 글자가 처음에는 여기 있다가 이 글자가 끝날 쯤 위치는 어디로 가 있다? 왼쪽에 가 있는 거 왼쪽에. 그러면 얘를 플레이를 누르면은요. 글자가 이렇게 지나가는 효과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레이어에 가서 우리가 스티커를 하나 넣을 건데 뭐 곰 그림을 하나 가져볼게요. 곰 그림. 곰이 이제 요쯤에 있어요. 곰이 요쯤에 있는데 요게 이제 키를 누르면 요렇게 되고요. 얘가 시간이 지나갔을 때 얘가 여기 있게끔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곰의 위치가 처음엔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요 시점에 가서는 요 곰의 위치가 어디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그러면 곰이 처음엔 없다가 등장을 하고요. 시간이 가면서 그 위치로 지나가요. 이렇게. 근데 그냥 지나가게 할 수도 있고요. 이쯤에 가서는 컸으면 좋겠어. 곰이
구매 크기가 좀 컸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기 때는 요만했지만 이쯤에 가서는 크기를 늘려가지고 이렇게 크게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처음에 시작은 여기였었지만 이렇게 커지면서 지나가게끔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글자든 레이어에는 뭐든지 간에 개체라고 하는데 개체의 출발점이 어디냐 이거죠. 출발점이 여기 있는데 이 글자가 이 시간이 이게 시간이니까 밑에 지나가는 게 시간이니까 이 시간쯤에서는 이 글자의 위치가 어디 가면 좋겠냐라고 했을 요 자물통 열쇠를 누르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여기 키프레임이 여기 하나 걸려 있대요. 그때 요 키프레임에 가서 우리가 마이너스를 눌러버리면 여기 빨간 점이 있는 데가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점에 가서 요 키프레임에 가서 마이너스를 누르면 효과가 사라지는 거고, 얘가 지금 한 요만큼 있으면 좋겠어. 이만큼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처음에 위치에서는 키프레임 위치가 여기 있었는데, 글자가 여기 있었는데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글자 위치가 왼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가는 효과가 되는 거예요. 잘못 만든 것 같다 그러면 이 글자 자체를 삭제해버리면 뭐 애니메이션 기능이든 뭐든 다 같이 삭제가 되니까 아니면 되돌리기 기능을 이용하면 되돌아가긴 해요. 근데 잘못 만든 것 같다 그러면 선택하고 삭제해버리고 다시 만드는 것도 좋아요. 실수하면서 계속 만들다 보면 요령이 늘거든요. 아까 저기 글씨를 넣을 때는 스페이스 위아래 뭐 좌우 스페이스가 필요한데 스티커나 그림이 들어갈 때는 스페이스를 안 해도 돼요?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실래요? 아까 자막에는 글씨 움직일 때 자막에는 그러니까 글씨가 움직일 때는 위아래 좌우 스페이스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저기 스티커 그림이 들어갈 때는 그 그림에 스페이스가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크든 작든 간에 그거를 기준으로 점점점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오른쪽으로 벗어나 버리면 다시 꺼내기 힘들어요. 글자는 빈칸이나 빈줄이 있으니까는 선택해서 끌고 다닐 수가 있지만 다른 스티커는 그게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것도 있죠. 다시 한번 볼게요. 스티커에 가서 낙엽 이런 낙엽이 요렇게 이런 낙엽을 한번 묶고, 낙엽이 지금 오른쪽에서 아래 방향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낙엽이 흐르는 이렇게 효과가 되는데, 반갑습니다. 이게 낙엽이 지금 실행을 하면은요, 이게 낙엽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낙엽이 여기 있다가 있던 낙엽이 여기도 떨어지게 하고 싶으면 낙엽 효과를 2번 넣어야 되는데, 제가 이 낙엽에다가 키프레임을 넣어서요, 이 시점에 와서는 얘가 여기로 오게끔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낙엽이 옆으로 가면서 떨어지는 효과가 되는 거죠. 아까는 이쪽에서만 낙엽이 떨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낙엽을 왼쪽으로 이동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던 낙엽이 왼쪽으로도 이렇게 가면서 떨어지게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낙엽 효과를 하나 더 복제를 해서 오른쪽에 두고 왼쪽에 두면 동시에 떨어지는 낙엽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 여기다가 자막을 한번 써볼게요. 낙엽이 떨어진다. 이렇게 쓰고 다시 편집에 들어가서 앞에도 빈칸을
뒤에도 빈칸을. 그래서 이제 이 낙엽이, 잠깐만, 윤곽선을 한번 넣어볼게요. 검정색 윤곽선을 넣어서 윤곽선을 좀 글자가 잘 보이게끔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낙엽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키프레임을 주고요. 여기다 키프레임을 주고 낙엽이 떨어진다는 글자가 여기에서 끝나거든요. 여기 낙엽 글자니까 이때는 얘가 이 위치에 가 있어. 이 위치에. 그러면 이 글자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지나가는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 위치가 여기 있어. 여기. 근데 끝나는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야. 여기야. 그럼 이 글자도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플레이 누르면 글자도 방향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움직이게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글자뿐만 아니라 모든 개체, 사진도 그렇고 다 할 수가 있대. 그 다음에 내일 가서 동영상 하나 넣어볼 건데요. 이런 동영상 하나 넣고요. 이런 동영상 하나 넣을 거예요. 이렇게 두 개 동영상을 이렇게 놨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레이어로 가져온 거잖아요. 레이어. 여기가 지금 동영상이 있어요. 지금 여기 밑에 동영상이 있는데 이 동영상은 실제로 재생이 안 됩니다. 여기가 뒷배경이고 여기가 레이어인데요. 레이어는 뒷배경이 없으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다 뭐를 넣을 거냐면요. 여기다 요 뒷자리에다가 이미지에 검정을 넣을게요. 검정. 잘못했다. 제가 실수했어요. 여기다는 레이어가 아니라 미디어죠. 검정을 집어넣어. 그러면 여기 이제 뒷배경이 얘는 사진이었지만은요. 여기 뒷배경이 검정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검정 그림이거든요. 근데 그 검정 그림 배경 안에 레이어로 그림이 두 개가 보이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밑에 거 그려보면 약간 길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도 이렇게 늘려주시면 늘어나요. 너무 길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영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림만 보이는 거니까 시간을 대략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기에는 제가 이제 받은 사진을 여기다 이제 보여드리는데 요 뒤에는 레이어로 영상을 그림을 보여주고 싶어했어요. 레이어로. 근데 레이어 뒷배경이 없으면 내가 보여주고 싶은 그림을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레이어가 아닌 미디어에 가서 이미지로 검정, 투명한 그림을 하나 가져오는 거예요. 이 그림의 길이는 여러분 마음대로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 놓고 요 그림 밑에다가 이제 레이어 개념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촬영하신 게 있으면 뭐 이런 사진을 가져온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 가져오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 그림은, 고양이 그림은 단순한 그림이지만 요 뒤에 있는 배경이 없으면, 이 뒷배경이 없으면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막을 집어넣는 거, 자막은 본 그림이 아니라 레이어로 자막을 넣거든요. 본 영상을
아예 편집을 해서 일일이 다 뜯어가지고 거기다 글자를 새겨 넣으려면 너무 어려워서 본 영상 따로 하나 두고 비닐에다 글자를 쓰듯이 입히는 거예요, 레이어가.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요 고양이가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왜? 요 뒷그림을 지웠기 때문에, 배경 그림을 지웠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이제 고양이가 나오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를 요쯤에 맞춰가지고 트림 여기를 선택을 해서 트림 분할 오른쪽을 잘라버리면 여기 딱 잘려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그림이 한 3장이 보이죠? 3장이요. 얘도 그림이 한 2장 정도 보이고 여기는 그림이 여러 장 보이잖아요. 그렇죠? 얘도 분명히 고양이 그림 하나인데 고양이 그림 밑에 3장 정도 보이는 이유는 영상은 1초에 24카트 정도, 우리 영화로 본다면 24카트의 그림이 1초 동안 작동되는 거고요. 드라마 같은 경우는 30카트의 그림이 움직여서 1초의 영상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여러 장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하나의 그림이지만 영상 편집에서는 저렇게 나타나요, 그림이. 그럼 이제 이거를 최종적으로 이제 완성을 하면은 파도 치는 장면이 나오다가 뉴스처럼 무슨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렇죠? 잠깐 뭐 지웠나? 뭘 지워먹은 것 같은데? 이건 제 목소리고 뉴스 브레이크가 지워졌나 보다. 뭐 그렇다고 치고 이런 식으로 지나가다가 낙엽 떨어지는 장면이 보이고 생뚱맞게 고양이가 나오다가 끝나는 영상으로 별 이상한 영상이 됐는데 뭐 이런 식으로 영상이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뭐 졸작이 되던 위대한 걸작이 되든 간에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질 텐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다니면서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는요. 오늘 여기 제일은행에 건너편에 가서 제일은행에 가서 외환입금 증명서를 발급받았거든요. 유튜브는 미국에서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세금을 공제하고 세금도 많이 나가요. 예전엔 세금 별로 안 떼었는데 이젠 세금이 많이 나가서 한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전보다 많이 떼는 것 같아. 근데 그 세금을 미국에서 띄워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안 내요. 대신에 신고는 반드시 해야 돼.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아니라 부가세 신고할 때 유튜브 활동으로 수익이 발생한 걸 신고를 해야 돼요. 안 한다고 처벌받지는 않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100만원, 200만원은 몰라도 몇천만원, 몇 억씩 받는 사람들은요 세무조사가 들어가기도 해요. 난 세금을 미국에다 다 내고 이제 내가 받을 돈만 받았는데 왜 뭐라고 하느냐? 근데 그거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변호사들이 그러더라고요. 법 공부할 때, 유튜브 공부할 때. 그러니까 이제 아직 부가세 신고를 제가 못 했는데 오늘이 이제 외환증 발급 신청서 이제 입금 받았으니까 서류를 이제 캡처해 가지고 이제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고할 때 이제 그거를 증빙 서류로 제출을 하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나는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카메라를 샀단 말이야. 100만 원 주고. 그럼 부가세가 10만 원이잖아요. 그 10만 원을 환급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유튜브 활동을 하시면서 세무서에 가서 유튜브 활동하겠다고 개인 사업
신고를 하시면 돼요. 사업장은 집으로 하시면 되고. 그러면 내가 사업장은 만들어 놨지만 소득은 없죠. 그러나 소득은 없지만 지출은 있을 수 있잖아. 바이어를 만나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자동차를 샀는데 유튜브를 하려고 산 건 아니지만 유튜브 활동하다 보면 차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죠? 기름도 사고 넣고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비용 지출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부가세세 신고할 때 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카메라 100만 원 주고 샀으니까 10%가 부가세 세금이니까 그 환급 받을 수가 있어요. 셀카봉 사느라고 25,000원 줬으면 2,500원이 부가세니까 그걸 환급을 받는 거지. 그것도 지출한 금액에 비해서 10%라고 하지만 모으다 보면 환급 받는 금액도 꽤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선생님은 유튜버를 하려고 운전하시는 건 아니지만 유튜브 활동 중에도 운전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름값 넣었던 것도 뭐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거는 이제 또 뭐 그런 뭐 재단이나 단체에서 뭐 법적인 거나 이런 거를 또 처리해 주는 걸 알고 있지만, 그 기름값에 대한 뭐 부가세 환급을 받을 거 싶다 그러면 가능도 해요. 그 이제 그동안 제가 이제 뭐 US 메모리나 외장하드나 컴퓨터 부품이나 이런 거를 이제 구매한 게 있으니까는 이제 신고를 쭉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또 쿠팡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제가 언제 몇 월 며칠 날 물건을 샀던 게 기록이 남잖아요. 그거를 이제 국세청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등록을 하면, 특별한 일 아니면 우리나라는 본인이 세금 신고한 것만 처리하거든요. 영 터무니없다 그러면 이제 뭐 세무조사가 들어오겠지만, 제가 예전에 모르고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 사 먹은 것도 다 신고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국세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 드신 거는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제가 처음에 뭘 잘못 들었나 봐. 그러니까 뭐 필요한 거는 다 기록하면 된다 그래서 냈더니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 하면서 법률 공부도 다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필요한 것만 제가 엑셀로 저장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기록을 해서 제출하면 되니까는. 뭐 지금 법률 공부 시간은 아니니까 제가 세밀한 건 말씀드리기 힘들겠지만은, 이제 7월 이제 올해 1월서부터 6월까지 소득에 관한 부가세 신고를 7월 1일서부터 7월 25일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은 이제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제 지출에 대한 거를 내년 1월 달에 또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그러면 국세청에 세무서에 가셔가지고 유튜브 활동을 하는데 상호명하고 해가지고 개인 사업자 등록을 내세요. 그러면 도움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벌었으면 번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면 되고, 내가 지출한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환급받으면 되는 거니까는, 지출한 것도 없고 뭐 번 것도 없고 쓴 돈도 없다 그러면 아무런 내용 없다라고 이제 신고를 해서 제출하면 2만 원 환급 받아요. 전자적으로 처리했으면 2만 원 돌려주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제 스스로 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건 아닌데 헷갈려요. 유튜브 자체도 헷갈리지만 유튜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엄청나게 헷갈리고요. 여러분 유튜브에 가시면은요, 유튜브에 가시면 이제 로그인을 하시고 나서 요 유튜브 안에 저 사이트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유튜브 안에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놨는데요. 여기 보면 유튜브 있고 크리에이터가 있고 아카데미가 있고 애드센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 아카데미 같은 데 들어가시면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한 교육 사이트예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위한 교육 사이트인데 여기 들어가서 이 교육을 참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험도 봅니다. 수료증도 발급받아요. 이 과정들, 유튜브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기능들을 교육을 받으셔야, 여기 보면 뭐 이런 아카데미도 있고 크리에이터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교육을 받아야만 유튜브 활동하시는 분한테 도움이 된다고. 유튜브를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설명을 해드리지만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입장에서는 구글이 원하는 유튜브 활동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법적인 제재 내용도 알아야 되고 권장사항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고 하면 내가 어디까지 교육을 받았다라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올린 영상을 유튜브 입장에서는 이런 교육을 안 받은 사람보다는 받은 사람 영상을 더 추천해 준다고. 교육은 온라인으로 나와야 직접 가져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육은 그러면 온라인으로 나가요? 아니면 온라인이죠. 이건 온라인. 온라인에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시면 기초 과정들이 이 안에 쭉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클릭하시면 우리말로 자막이 다 뜨니까, 예. 그래서 저도 이거를 교육을 다 들었고요. 거의 100% 과정을 다 이수를 했습니다. 코로나 시점에 뭐 강의도 없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집에서 종일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했냐면 이거나 듣자 그래가지고 주구장창 들었던 기억이 나요. 좀 서글픈 내용이지만 그렇게 해서 교육을 다 들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 경로가 어떻게 들어가죠? 유튜브였어? 예, 제 홈페이지에 가시면은요. 홈페이지를 가시면 여기에 유튜브도 있고 크리에이터도 있고 아카데미도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이런 데 들어가시면 그런 정보들이 떠요. 그 다음에 여기 전파진흥협회라고 있거든요. 전파진흥협회. 여기 미디어 자몽도 있고요. 이제 뭐 하는 데냐면 국책 사업들을 담당하는 회사들이에요. 저는 2년 동안 여기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몇 팀, 전국적으로 뭐 400팀, 500팀을 선발을 해서 유튜브 활동에 필요한 기본 소양 교육서부터 법률 교육까지 이거를 시켜요. 그리고 유튜브로 활동한 사람들 특강도 해주고요. 그래서 시청했던 시점, 신청했을 때 시점에 구독자가 100명이었는데 1년간 교육을 듣고 이거를 쭉 활동하다 보니까 구독자가 몇 명이 됐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보고서로 제출을 해요. 캡처를 해서. 그러면 그거를 평가를 매겨서 뭐 상도 주고 상금도 주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상이나 상금을 전혀 못 받았는데 제가 시작했던 시점하고 끝나는 시점이 코로나 때 걸려가지고 구독자가 그냥 왕창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증진되는 게 아니라 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손해를 본 거였고 어떤 사람들은 컨셉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될지 참 궁금하고 헷갈렸는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향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상도 받으시고 뭐 정보통신부 장관상에 뭐 상금은 뭐 1,000만 원 못 받아도 상관없지만 교육을 받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수료를 하게 되면 수료 상품도 주거든요. 짭짤해요. 근데 이제 그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법률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전문가들 통해서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교육을 받고 하기 때문에 도움되는 게 많고요. 제가 필요할 거 있으면
저는 이제 이런 거를 매번 메일을 통해서 받아요. 메일 통해서 받는데 제가 이제 그런 거 자료가 오면 문자도 보내드리고 할 테니까는 예. 제가 이제 다른 50플러스 재단에서 또 다른 교육을 듣는데 저랑 같이 교육받으신 분 한 분이 유튜브 활동을 공부를 하나 봐요. 근데 음악 다운로드 그 배경음악 쓰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구독을 해서 쓰는 뭐 멜론이나 이런 사이트에서 음악을 다운로드 받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 쓰면 큰일 나거든. 저작권 위반이에요. 멜론이나 이런 거는요, 내가 돈을 내고 듣는 용도로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업로드하면 안 되거든요.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이제 그런 게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유튜브 안에 들어가 보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은 노래가 몇만 곡씩 있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거 설명드릴 거고요. 저는 별도로 유료로 돈을 내고 쓰거든요. 5년치 값을 미리 냈어요. 저는. 그 5년 동안은 제가 마음대로 거기 있는 노래를 사용해도 돼요. 근데 5년이 계약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 노래를 이미 올린 건 상관이 없는데 신규로는 못 올리지. 돈을 더 내든지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노래가 뭐 BTS 노래 이런 거는 없어요. 뭐 트로트 매경 이런 음악은 없고 그냥 효과음들이나 뭐 그런 거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음악들은 아니고 별로 뭐 이렇게 작품만한 작품들 같은 그런 음악들은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골라보면 좋은 것들이 좀 나오거든요. 배경음악으로 뜰만한 것들이. 그런 것도 알려드릴 테고. 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요, 제가 이제 교육을 받고 어느 뭐 이런 행사나 참여하다 보면 도움이 될 만한 건데, 그냥 버리자니 아깝고 해서 여기다 하나씩 하나씩 모아놓은 거야, 링크들을.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카메라에 관련된 장비에 관련된 건 여기다 모아놓고, 메타버스에 관한 거는 여기다 모아놓고, 멀티미디어 그래서 뭐 여기 셀바이 뮤직, BGM 팩토리, 픽사베이 뭐 이런 거. 이미지 배경 제거는 뭐냐면 배경이 너무 지저분할 때 배경을 확 지워버리는 기능이 있거든요. 앱도 있어요. 이건 앱도. 그래서 여기다가 사진을 가져오면 여기 있는 배경이 있잖아요. 요 배경이 하늘 배경이 있었는데 이 하늘 배경을 투명 처리해버리면 요 사람 윤곽만 딱 나타나거든요. 이제 그런 기능인데 이것도 한 달은 잘 쓰다가 그다음부터는 돈을 내야 돼요.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여기 있는 배경이 지금 이렇게 야경들이 보이는데 이거를 바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배경을 투명 처리해버리면 여기다 다른 그 이미지를 합성하면 쉽거든.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예, 저도 이거 가끔씩 씁니다. 그런데 이게 해상도가 낮아요. 우리 디카로 찍은 사진들이 해상도가 높은데 이거는 해상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상도를 높이려면 돈을 내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했냐면 포토샵으로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이제 고치기도 하고, 뭐 그런 기능들을 여기다 좀 넣어놨고 필요한 것들 또 재미난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요, 한번 보여는 드릴게요. 여기 지금 사람 얼굴이 있잖아요. 사람 얼굴. 액자 속에 사람 얼굴이 보이는데 요 액자 속에 있는 사람 얼굴을 내 얼굴로 바꿔치기 하면 어떨까? 내가 액자 속의 얼굴로 나오는 거지. 그러면 사진을 하나 골라서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은요. 여기에 지금 제 사진이 하나 있을 텐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에 제 사진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진. 이 사진을 오늘 마우스가 영 속색이네. 여기 있는 제 사진을 하나 찾아가지고 가져오면은 제 사진을 하나 골라 볼게요. 제가 여기 있는 제 사진을 하나 가져오잖아요. 이렇게 가져오면은 이 사진을 업로드 해 가지고요. 요 뒤에 액자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진을 자르라 그래요. 요렇게 난 쓰겠다라고 해서 크롭 자르면 요 액자 속에 저 여자 얼굴이 아닌 제 사진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고 진행해라 명령을 걸면 그러면 제 얼굴이 액자에 착 전시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가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는 거예요. 다운로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찍은 사진이 뭐 어디 뭐 박물관에 전시가 됐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아 이걸 썼나 보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걸 이용해서 꾸며놨더라고요. 재미나게 이런 기능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앱들이 포토포니아, 루나픽스, 폰포토박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대요. 내용은 거의 같은 기능이에요. 이게 어떤 거를 쓰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잠깐 하나 보여드린다면 제가 제 모바일 홈페이지에 스마트폰용 모바일 홈페이지에 밑으로 내려가면 요거 제일 밑에 여기 보면 제 얼굴이 뿌연 얼굴인데 손으로 이렇게 닦아요. 그러면 제 얼굴이 선명해지게끔 하는 요렇게 이런 애니메이션처럼 되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이미지로 만들어 가지고 제가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그러면 제 사진이 뿌연데 어떤 분이 손으로 닦잖아요. 그러니까 선명해지잖아 얼굴이. 그래서 요런 기능도 하나 만들어서 놓고요. 재미난 게 되게 많아요. 작품은 아닌데 재미난 것들이 간혹 있더라고. 그래서 자기 사진의 얼굴을 가지고 QR코드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있고, 뭐, 조금씩 이렇게 꾸며다 보면 재미난 것들이 좀 있어요. 예.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짬짬이 날 때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게 왜 여기 있을까? 작은 올레가.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다 따로따로 이렇게 저장을 해서 갖고 다녀요. 제 주민등록증이라든지 뭐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거는 이제 서당 그 유명한 작품이죠. 김홍도 선생님의 이제 서당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거를 현대적으로 옛날에는 그 천자문책을 가지고 공부하던 장면인데 이거는 뭐냐면 핸드폰 노트북을 통해서 공부하는 장면이 나오거든.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이걸 만들어진 거를 제가 우연찮게 알게 돼가지고 그냥 무단 사용했어요. 보세요. 스마트폰하고 노트북하고 공부하잖아. 그러니까 디지털 서당이지. 여기다가 이제 저는 고치고 싶은 게 VR 기능, 5G, 메타버스 이런 걸 여기다 좀 합성해서 좀 넣고 싶은데 편집 기술이 없어서 잘하는 사람한테 좀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건 옛날 스마트폰이죠. 그렇죠? 폴더폰 같은 거. 노트북도 있긴 있는데
VR 장비를 착용하거나 아니면 훈장 선생님이 VR 장비를 착용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걸 이용하면 더 재미나질 것 같아서 이걸 갖고 있대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대요. 제가 한동안은 이거를 제 블로그에다 썼더니 어느 대학교에서 그 선생님 블로그에 있는 그 서당 그림 저거 사용해도 됩니까? 그래서 제가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랬어요. 제 게 아니니까. 제 거라면 마음대로 쓰세요 그러겠지. 근데 저도 무단도용한 거라서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랬지. 처음에 원본은 작아만 했었어요. 작아만 원본을 좀 확대한 거고 이렇게 확대해서 투명 처리해가지고 여기는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건 투명 처리된 거고. 저도 제가 필요한 것들은 그렇게 조금씩 써요. 제가 이제 포토샵이나 이런 수준이 높으면 막 마음대로 쓰면 좋겠는데 그림 잘 그리는 사람한테 아예 그림을 그려달까라는 생각도 가져보기도 하는데 요건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은 구글이나 네이버를 사용하실 때 로그인하고 쓰세요? 그냥 쓰세요?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를 네이버를 접속하시면 로그인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본인 생일날 한번 접속해 보세요. 네이버에. 이건 구글에 제 생일날 접속했더니 저렇게 초가 켜져 있더라고. 여기 이렇게 써 있대요. 훈장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제 생일날. 예. 그때는 제가 얼굴 요거를 대학교 때 사진을 올려놨는데, 자, 이건 네이버예요, 네이버.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이거를 보여드리는 건데, 자, 이건 네이버의 초기 화면이에요. 어디 갔어? 뭐를 보여드리려고 그러면 얘가 화면이 사라지고 그러네. 요거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마우스가 이왕 시원찮아서리 여기를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을. 제 생일날 로그인을 하니까는요. 이정민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하고 저기에 뜨더라고요. 네이버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요. 그런 기능이 있는 줄은 저도 처음 알았어요.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 그렇죠? 자기 생일날 생일 축하합니다 누가 해주나? 그런데 네이버에 접속하니까 그 첫 화면에 그렇게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떠 있는 걸 보고 참 그것도 하나의 이벤트니까 나쁘진 않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캡처했던 그림들이에요. 별건 아닌데 여러분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갖고 있던 거를 마침 생각이 나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 가시면 꼭 내가 오프라인으로 저장해서 보고 싶은 동영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동영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아예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고 보면 어떨까 이거지. 그럼 아무 때나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것들은 다운로드 해놔요. 그러니까는 어떤 유튜브의 동영상들이 몇 천 개, 몇백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통으로 다 받아놔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는 거지. 분석을 해보는 거지. 예. 별 것도 아닌데, 이건 뭐야? 이게 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무선 마우스 못 쓰겠어. 지금 배터리를 분명히 교체했는데도 불구하고, 화면이 막 안 나와. 마우스가 안 움직여.
그래서 여기 있는 기능들, 레이어에 있는 기능들이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주 써보셔야 되고요. 그 영상을 보시다가 중요한 시점에 가서 내가 캡처하고 싶은 위치가 있으면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요 왼쪽에 있는 요거 얘죠, 얘를 누르게 되면은 요 순간이 캡처가 되는 거예요. 캡처 후 저장할 거냐, 얘를 레이어로 추가하게 되면 요 밑에가 하나 더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얘를 레이어로 캡처를 떠서 저장을 해놨으니까 이거를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 할 때 미리 보기 이미지로 사용하면 되고, 얘를 좀 더 꾸며도 되고, 그거는 이제 지금은 처음이니까는 어리둥절하고 헷갈리실 수 있어요. 계속 하시다 보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저기 아까 모자이크 하는 거 어떤 거? 모자이크 처리하는 거 모자이크 처리 모자이크요? 네,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면 영상을 하나 가져와 볼게요. 요 고양이가 있는데 요 고양이를 모자이크 처리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레이어에 가서요. 효과. 모자이크라고 저는 있잖아요. 지금요. 없으시면 어떻게 하라? 에세스토어 기와집 상점에 들어가서 모자이크 기능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고요. 요 모자이크를 쓰겠다라고 하면 모자이크가 삼각형으로 나오는 모자이크, 정육면체, 육각형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일단 삼각형으로 쓰겠다라고 선택을 하면 요 위치를 정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고양이의 얼굴 위주로 이 부분이 모자이크 되는 건데 모자이크가 삼각형 형태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빠져나오게 되면은요, 이제 보시면 여기는 선명하다가 여기는 선명한데 여기는 얼굴이 삼각형처럼 이렇게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모자이크를 여러 번 적용해주면 아예 구별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모자이크 한 번 해갖고 적용이 안 되면 여러 번 적용하시면 돼요. 그거 어디 가서 모자이크 처리하는 거 보면 우리가 뭐 아는 거 어디 가서 모자이크 모자이크라고 하시네요. 검색하는 기능에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모자이크 처리가. 어떻게 검색해서 안 나오면 없는 거 어떤 거? 검색해서 안 나오면 없는 거 이 집은 검색해서 나왔는데? 근데 제가 폰이 오래된 거에서 정말 없을 수 있어요. 아니면 기종이 제가 삭삭이 안 돼서 아웃도어 샀네? 이거는 그림을 그리는 건가요? 이거랑 다른 거죠.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여기다 나오는 줄 알았어. 선생님은 저처럼 지금 노트북에다가 핸드폰을 연결해서 노트북으로 작업하시는 거죠? 네.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기능이 있대요. 컴퓨터로 작업을 하면 수월해요.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미러링이라 그래요. 미러링. 스마트폰의 화면을 PC로 띄워서 여러분 보시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 말고 어떤 기능이 또 있냐면요. 삼성에는요, 덱스라고 있어요. 삼성 덱스. 삼성 덱스. 삼성 덱스란 기능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은 스마트폰대로 사용을 하고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스마트폰을 불러와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덱스 기능이 지원되는 휴대용 모니터들이 있어요. 휴대용 모니터. 모니터를 노트북처럼 별도로 들고 다니면서 태블릿처럼 연결하면 대형 화면으로 스마트폰을 쓰는 건데 요 덱스를 이용하면 여기는 앱을 별도로 깔아야 돼요. 이제 컴퓨터 상에서 스마트폰이 작동되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이거를 이용하면 더 좋아요. 근데 이제 그 휴대용 모니터나 노트북이 터치 기능이 되면 더 좋죠. 제 거는 오래된 모델에 터치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손으로 터치하려면 힘드니까는 제가 이제 스마트폰을 일일이 눌러야 되는 거고요. 삼성 덱스는 오래된 스마트폰은 안 되고요. 갤럭시 S 10 모델 이후 같은 경우는 덱스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작은 애가 핸드폰을 처음에 갤럭시 S10을 처음에 구매를 해서 덱스 기능을 저한테 얼마나 설명하는지 저를 놀리더라고. 아빠 내 거는 이런 것도 된다 하면서 부럽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고 새끼가. 근데 저도 되는 거예요. 이제 되니까는 별것도 아닌데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핸드폰은 구형이라서 지원이 안 되는 거고 저도 1년 됐는데 이제 교체한 지가 나름 좋은 거라서 덱스가 되더라고. 삼성 덱스라고 하는 걸 검색해 보시면 뭐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자, 과제 아닌 과제를 내드리면 여러분 이제 내일 주말이고 휴일이 연결되니까는 어디 근교에 나가실 일 있으면 나가셔서 풍경 요즘 좋죠.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우산을 쓰시고 우산 안에서 세상 밖을 한번 찍어보세요. 그때 우산 팔이 이렇게 나와도 돼요. 우산 밑으로 물방울이 떨어지겠죠. 빗물이. 그것도 좋고요. 우산에 빗방울이 떨어지면 투두두두둑 하고 부닥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듣기 좋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백색 소음이라고 하죠. 백색 소음. 백색 소음. 그걸 요즘 유행하는 말로 표현하면 ASMR이에요. 그래서 뭐 불멍, 물멍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멍 때리고 듣는다 본다 해서. 그래서 하늘만 찍으면 뭉게구름 지나가는 걸 한 30분 찍어서 그거로 유튜브에다 올려놓으면 그 하늘을 보는 것도 되게 재밌고요. 아니면 그 어딘가에 이렇게 공원 같은 데 가면 분수 같은 거 막 작동시키면 아이들 거기서 놀잖아요. 분수대에서. 그럼 분수 물 올라가는 것만 해도 되고요. 그렇다고 집에 있는 수도가 물 틀어놓고 찍기는 아깝지. 물 낭비되니까. 그러니까 공원 같은 데 가면 분수가 이렇게 쫙 작동되는 게 있으면요. 그거를 찍으셔도 좋아요. 그렇게 찍으셔가지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볼 수 있게끔 부담 없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거를 한번 몇 번 만들어 보세요. 커다란 무슨 뭐 대작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은 갖지 마시고요. 어려우니까 소소한 거. 이런 경우도 가능해요. 핸드폰을 2대를 가지고요. 내 이마에 내 뒤통수에 하나씩 놓고요. 걸어가면서 찍는 거야. 그럼 내 앞모습도 찍고 뒷모습도 찍히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합성을 하면은 그렇게 전문적으로 나오는 360 카메라라고 있어요. 360도를 촬영하는 거. 비싸니까 그건 힘들고 핸드폰을 가지고 왼쪽 오른쪽 2대로 이렇게 내가 걸어가는 왼쪽과 오른쪽을 같이 동시에 촬영해서 합성할 수도 있고요. 재미나게 꾸밀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하시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걸어가면서 촬영하는 게 되게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들고 촬영할 때 셀카봉이나 거치대다 연결해서 촬영하는 게 더 수월해요. 흔들림이 덜해요.
차량에 가면 차량에는 핸드폰 거치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량 거치대다 놓고 내가 운전해 가는 모습을 촬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촬영하는 거지. 근데 의식하면 안 돼. 사고 나니까. 그럼 조수석에 타신 분이 그 앞 유리창에 비치는 세상 모습 있잖아요. 그거를 찍으세요. 아니면 뒷자리에 타가지고 왼쪽이나 오른쪽 찻장 밖에 비치는 모습 있죠? 그걸 찍어도 돼요. 그렇다고 창문 내려놓고 팔을 내밀어서 셀카봉이나 거치대를 창밖으로 내밀어서 촬영하는 거 위험하니까 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그냥 차 안에서 창문을 통해서 창문을 내리면 유리창은 안 보이니까 더 선명하게 촬영을 될 수 있지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창문은 닫으시고 근데 이제 안에서 음악을 틀어놓으면 음악 소리도 같이 녹음이 되니까 그거는 또 저작권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음악은 틀지 않으시고 그냥 차 안에 있는 모습을 찍으세요. 그냥 가족들이 대화하는 모습이라든지 친구들하고 같이 찍게 되면 친구들 얼굴이 보이니까 그것도 또 모자이크 처리하려면 불편하니까 그냥 우리 가족들끼리 연습 삼아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할게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